수학을 어릴 때부터 재밌게 배웠더라면 지금 수포자가 되지 않았을 텐데, 요때를 놓치지 마시고 재미있는 이야기책을 통해서 수학 개념의 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중요한 거 일상생활과 연결시켜서, 수학은 공부가 아니야. 노랫말처럼 만들어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0까지 나오거든요. 이걸 보면서 가장 생각했던 게 뭐냐면, 우리 아이도 어릴 때 이런 책으로부터 접근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사실은 사명감이 더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한테 어떤 책을 좀 재밌게 소개시켜 드릴까? 이 책으로 하면 우리 아이가 정말 좋아할까? 이런 거 많이 생각하고 소개시켜 드리는데, 그 중에 정말 재밌었던 게 이거예요. 1부터 10까지라는 수가 단순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이야기 패턴이. 근데 10까지 셀 줄 아는 아기 염소예요.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면, 어느 날 아기 염소가 수세기를 배웠대요. 1부터 10까지 셀 줄 알게 됐어. 자, 그런데 막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랑하고 싶어 나왔는데 하나 하고 자기를 셌어. 근데 옆에 송아지가 뭐 하냐 물어봤어. 궁금하잖아. 혼자 뭐 하고 있으니까. 수세기를 하고 있어. 너도 세워줄까? 그랬더니 얘가 놀리는 건지 아는 거예요. 그거 놀리는 거 아니야? 놀리는 거 아니야. 넌 가만히 있기만 하면 다. 자, 센다. 이렇게 센다. 이렇게 얘기해. 그냥 세우면 되는데. 아니야, 잠깐만, 우리 엄마한테 물어볼게. 또 이 마마보인가 보다. 이런 애 꼭 있잖아. 뭐 하나 결정을 못하고 꼭 엄마한테 물어보는 애. 그래서 엄마한테 막 갔어요. 그랬더니 아기 염소가 따라가면서 뭐라 하냐면, 나 하나, 너 둘, 그러면서 1, 2 같이 알려줘. 세버린 거예요. 세버린 거야. 그랬더니 얘가 엄마한테 말했겠죠. 그랬더니 엄마가 뭐 하는 거야? 하나도 안 받고. 욕하는 줄 알아, 엄마도. 그래서 얘를 너 가만 안 둔다? 혼내준다? 그게 막 도망가니까 또 얘를 엄마를 세. 계속. 또 아빠도 왔어요. 그랬더니 얘가 세워버려요. 나 하나, 송아지 둘, 엄마 소 셋, 아빠 소 넷, 1, 2, 3, 4 이렇게 누적적으로 계속 세요. 반복해서 세요. 이렇게. 나중에 몇 가지 나올까요, 여러분? 우린 다 알고 있어요. 10가지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까지 도망갔는데 얘는 여기까지 쫓아온 거야. 배를 타게 됐어. 배가 가라앉으려고 그래.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여긴 딱 10마리밖에 못 들어와. 그랬더니 누가 10마리인지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염소가 그래요. 내가 셀 수 있어요. 한번 세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 하나, 송아지 둘, 엄마 소 셋, 아빠 소 넷 이렇게 하고 1, 2, 3, 4, 5, 6, 7, 8, 9, 10이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모두들 아기 염소야 정말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안해 하고 사과를 하죠. 재밌죠,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 구성을 이렇게 했나 몰라? 그러니까 하나가 누적이 되면서 반복적인 거야. 그러면서 하나하고 일이 같다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책. 이번에 이거보다 더 재미있는 책이에요. 이 책은 많이 알려져 있는 책이거든요. 앵무새 10마리. 앵무새 보신 적 있나요? 근데 앵무새 이렇게 생겼나? 굉장히 화려해요. 이분은 그림을 원래 만화를 많이 그리시는 분이래, 작가가. 그러다 보니까 그림이 만화풍이 좀 많이 느껴져. 그죠, 여러분? 자유롭죠, 그죠? 스케치도 그렇고 색칠도 그렇고. 그래서 좀 편안한 것 같아요. 오히려 정제된 것보다는. 근데 앵무새 10마리가 나오는데 그럼 애들이 꼭 세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9마리. 10마리라 그랬잖아. 한 마리 어디 있을까요? 빨리 찾아보세요, 여러분. 어디 있을까요? 못 찾으시겠다고요? 바로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있잖아요. 그죠? 뒷표지까지. 근데 처음부터 보여주지 마시고, 분명히 제목은 10마리라고 했는데 왜 9마리밖에 없지? 어디 간 거야? 아직 주머니에 있나? 넥타이 뒤에 숨었나? 막 이렇게 해보세요. 일부러 과장되게. 그럼 아이들이 저절로 세보거든요. 또 세보고. 자, 그런데 뒷표지까지 보면 10마리. 디폰 교수님이 앵무새 10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무척 아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양치질하고 옷 입고 넥타이 하고 안경도 쓰고, 그리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누굴 만나러 가는 걸까, 여러분? 앵무새 10마리를 만나러 가요. 근데 늘 똑같은 인사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 안녕 나의 멋진 깃털 친구들 그래요. 근데 얘네는 맨날 똑같은 인사를 받으니까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요, 작정을 하고 숨기로 해요. 좀 깨달아라. 우리 너무 지겹단 말이에요. 제발 좀 바꿔봐요. 이런 마음으로 얘네들이 장난을 치는데, 다음 날도 일어나서 얘기하는데 똑같이 가서 인사하는데 아무도 없어요? 여기 있나? 없어요. 여기도 있나? 없어요. 디폰 교수님 눈에는 안 보여. 그런데 사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도 크게 뜨고 잘 보셔야 됩니다. 막 다른 그림에 섞여 있어요. 묻혀 있어서 보일랑 말랑해. 그래도 애들은 금방 찾긴 하더라고요. 순수한 영혼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하나 숨어 있어요. 뒷장면에는 2개가 숨어 있어요. 저는 이것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셋인데
근데 여기는 하나였는데 바로 셋으로 건너뛸까? 했더니 제가 노안이 왔는지 얘가 앵무새로 보인 거예요. 사실 이렇게 제 일부러 그랬던 것 같아. 저처럼 착각하라고. 2마리. 그 다음 어디 있을까? 뭘까요? 3마리. 요거 세어보는 재미 되게 크거든요. 근데 디폰 교수는 안 보여. 디폰 교수 눈에는 안 보여. 착한 우리한테만 보이는 거야. 착한 아이들한테만. 여기도 없고. 이번에 몇 마리일까요? 이번엔 또 몇 마리일까? 계속 세봐 이렇게. 여기도. 너무 감쪽같이 숨어 있지 않나요? 이분이 옛날에 여행을 갈 때 그 공항에서 그 캐리어가 쫙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인상적으로 봤대요. 그래서 그걸 여기다 옮겨놓은 거래요. 옮겨서 그려놓은 거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뭘 보고 머릿속에 담나 기억 하나에 따라서 어떤 곳에 어떻게 쓰일지는 발현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경험이 많이 중요한 게 아닐까 싶거든요. 이게 뭐 감쪽같이 숨어 있죠. 자, 우리는 셀 수 있어요. 그죠? 디폰 교수님 눈에는 안 보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아무리 찾아도 없다라는 게 사실은 디폰 교수님 빼고 앵무새랑 독자는 소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거 니네는 알지? 근데 디폰 교수님한테 말하지 마. 이런 것처럼. 너무 많이 늙어버렸어. 걱정이 돼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지. 앵무새를 너무 좋아했다 보니까. 근데 갔는데 드디어 딱 다시 왔어. 근데 이번에 얘네가 기대했겠죠. 우리가 10밤씩이나 안 보였다면 뭔가 자신이 깨닫고 좀 다른 인사말을 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요. 안녕 나의 멋진 깃털 친구들 하고 인사해요. 그래서 얘네가 또 살짝 나갑니다. 어른들은 자기 얘기만 해. 아이들의 말에 생각에 귀 기울이질 않고 자기들 고정관념에 의해서 계속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어른들, 권위적인 어른들, 자기 하고 싶은 말만 듣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런 어른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앵무새들은 우리 아이들인 거죠.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귀 기울여 들어보시라고요 하는 그런 아이들. 그래서 가진 행동을 다 하면서 느끼게 하는 어른들한테 깨닫게 하는 숫자도 세면서 말이죠. 10마리가 아니라 11마리네요. 어디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0마리네요. 아니죠. 좀 아까 앵무새 10마리 소개받은 분 아시죠? 뒤에도 있어요. 11마리. 고양이는 뭘 좋아할까요, 여러분? 늘 뭐만 생각할까요? 이거 보면 신미아 선생님의 고양순이 생각이 나는데, 전 그 책 너무 좋아하거든요. 뭐 물고기만 생각하겠죠. 당연히, 그죠? 예. 어느 날 세상에 물고기가 떨어져 있는 거야. 맛있겠다. 야옹야옹 하겠죠. 그런데 이거를 11토막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거 한 입거리도 안 되잖아. 그죠? 예. 그럴 때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아주 큰 물고기를 잡으러 가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두 이제 신나게 출발하죠. 할아버지를 따라서 11마리가. 그럼 모두 몇 마리가 됐나요? 12마리가 됐죠? 자, 배를 타고 가는데, 얘는 강적이야. 막 이렇게 꼬리도 막 하고, 얘네가 당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얘네가 자장가 노래를 불러서 얘를 잠재워요. 그럴 때 이제 기습해서 얘를 잡은 거예요. 됐죠? 근데 이렇게 큰 물고기는 자기네끼리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왜?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식구들도 있잖아. 잘 참고 가져가서 같이 나눠 먹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잘 참아야 돼. 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헐, 날이 밝았는데 이거밖에 안 남았네요. 너무 슬프죠? 자, 11마리 고양이한테 있었던 에피소드. 이야기만으로도 재밌고요. 그림도 유쾌하고 재밌어요. 글씨 자체도 좀 마음에 들고. 이런 글씨체는 별로 없잖아요. 그죠? 자, 이 책도 같이 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글자가 없는 그림책도 있답니다. 글자가 필요 없어요. 그림만 보고도 수세기가 가능한 책. 우리 그 수학 그림책에 대가가 있거든요. 안노 미스마사라는 분인데 이분은 일본 분인데 수학 선생님이셨대요. 근데 애들이 수학을 우리 애들만 그런 게 아닌가 봐. 너무 어려워해서 어떻게 하면 수학적인 개념을 쉽고 재밌게 접근하게 할 수 있을까 해서 만든 그림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중에 유아가 볼 수 있는 첫 번째 책, 바로 함께 세어보아요 라는 책이에요. 자, 이 책은 글자 자체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면지가 하얀색이네. 자, 특징이 뭐냐면 0부터 시작해. 그동안 다 1부터 시작했죠. 근데 원래 숫자 중에 늦게 발견한 게 0이잖아요. 그죠? 다른 건 다 1부터 시작했는데 이거는 0부터. 그런데다가 0이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 없다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게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자, 보시면 막 수막 때도 있죠. 여기도 아무것도 색칠이 돼 있지 않죠. 0이야, 0. 그런데 1, 하나 이렇게 지금부터 하나씩 채워져 나가요. 그리고 모든 게 하나씩, 집도 하나, 나무도 하나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서 숫자가 카운터가 올라갈수록 막대 그래프, 나무, 집도 2개로 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2부터는요. 여기 보시면 시계 바늘까지도 1시간씩 지나가는 10위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1년, 2년 뭐 이런 식으로 계절로도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 시간을 1시간, 2시간보다는 그런 계절로 표현했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계속 이렇게 세어보는 재미 하나하나 이렇게 기초공사를 하는 집도 있거든. 이것도 카운터 해야 돼. 근데 뒤에 보시면 벌써 어느새 1년 후에 집이 세워졌다라는 거. 1년이 지났다는 거. 이렇게 아무 글자가 없는데도 막대부터 시작해서 나무, 집, 시계 바늘, 이 숫자, 사람 다 세보면 8이 되는 그런 이야기 그림책도 있으니까 이것도 보시면서 반복적으로 한번 세워보세요. 수세기 책 마지막입니다. 질감이 좀 달라요, 표지가. 아이들한테는 특히 촉감놀이, 특히 영아들한테 이런 책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천으로다가 이걸 조각보라고 그러나? 아니면 퀼트라고 그러나요? 그죠? 하나하나, 조각이 하나하나 보태지면서 연결되면서 수세기를 할 수 있는. 근데 얘는 15까지 나와요.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우리 왜 이런 거 밥상보로 이렇게 덮어놓는 거 있잖아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그죠? 이런 손재주 있는 분 저는 진짜 부러운데. 자, 천이 하나하나 나와서 이렇게 보태져요. 근데 이 천 조각이 바로 옆에도 있고. 이게 이제 나중에 15까지 점점 많아지죠. 누벼지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15까지. 그래서 처음에는 10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개 해주시고 11, 12, 15까지. 딱 좋죠. 숫자가 점점 늘어나잖아. 자연스럽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는 아까 보여드린 여러 가지 천이 다 색깔하고 무슨 이름이 있어요. 천 이름. 항라, 공단, 뭐, 이런, 우리 들어보긴 했는데 정확히 뭔지는 몰라. 저 같은 무지한 사람은. 그래서 그런 이야기, 그림까지 여기까지 써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일곱 권이나 카운터책, 수세기 책을 보여드렸어요. 이런 책을 다양하게 보시면서 1부터 10, 10부터 15, 처음 시작할 때는 1부터 10까지 책이 적합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숫자 개수를 넓히면서 나중에 7살 정도가 되면 다양한 수학적인 개념이 또 있잖아요. 연산도 있고 곱셈도 있고 확률도 있고 통계도 있고 7살 이상 되는 아이들한테 가능한 그런 그림책을 제가 바로 이어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그 책을 통해서 또 보시면 우리 아이 수세기를 떼고 그 다음으로 수학적인 개념을 확장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첫 번째 1탄은 여기까지입니다.